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재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두 번째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CF 감독 차은택이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에 국가예산 1,300억 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 기자가 대통령 사건을 취재하게 된 동기가 바로 차은택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제보자가 차은택의 후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여명숙이라는 사실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명숙 후임 본부장의 제보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는 굉장히 큰 제보죠. 그러니까 취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진동 기자의 취재 내용을 알고 있던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차은택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도 제가 밝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일부 세력이 언론과 검찰과 야합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속인 사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손석희 JTBC가 조작 보도한 태블릿 PC 사건입니다. 왜 제가 손석희 JTBC라는 표현을 쓰느냐? 자, 지금부터는 저는 JTBC 전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JTBC 소속 기자들은 전부 훌륭한 기자들입니다. 취재도 열심히 하시는 기자들이고, 다만 손석희 중심의 일부 기자, 예를 들면은 손용석, 바로 취재팀장입니다. 태블릿 PC 취재팀장. 그리고 심수미 기자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이 거짓과 진실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자냐? 소설을 읽어주는 리포터냐고 제가 심수미 기자한테 공개적으로 이 방송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필중 기자. 그래, 이런 기자들이 손석희 인맥이고, 이 기자들이 태블릿 PC 조작 보도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자, 손용석 JTBC 취재팀장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왜 받느냐?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조사받습니다. 그럼 손석희가 나와야죠. 손석희 대신해서 나온 게 손용석입니다. 손용석이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진술합니다.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보았을 뿐이지 그 태블릿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JTBC가 국민들을 속인 게 아니고 JTBC 보도에 속아 넘어간 국민들이 바보라는 취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는데 얼마나 많이 고쳤으면 태블릿 PC 화면이 벌겋게 보일 정도라고 그렇게 보도했던 JTBC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JTBC는 국민들을 속인 게 아니고 속은 국민들이 바보,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손용석의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서 저는 진짜 참 뻔뻔하구나, 진짜 후한무치, 엄청나게 제가 분노를 했던 겁니다. 변희재 고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속된 게 손용석의 이 진술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최순실이가 소위 태블릿 PC로 문서 수정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는데
변희재는 태블릿 PC로 문서 수정했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방송을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그 이후로 변희재 고문이 구속된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상주 승마의 진실입니다. 상주 승마 사건. 재수사의 두 번째 이유가 상주 승마입니다. 자, 상주 승마. 최승원의 딸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2등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뭐 문체부가 승마협회 비리 감사하고 그러다가 도리어 문체부 국장이 날아가고 뭐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언론에서 신문과 방송과 종편에서 숱하게 보도하고 검찰하고 특검에서 계속해서 발표한 상주 승마 사건 그 본질이 뭡니까? 정유라가 2등 하니까 최승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승마협회 비리가 많다.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에다가 승마협회 비리 감사해라. 그러면서 문체부가 승마협회 비리를 감사하게 되는데 최승원의 측근 박은호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문체부가 감사를 안 하니까 대통령이 문체부 체육국장 노태감과 체육정책과장 진재수복을 잘랐다 하는 게 상주 승마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다. 이게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주 승마 사건을 일으킨 핵심 인물은 박원호가 맞습니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맞습니다. 그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의 인물 박원호를 문체부에 소개하고 박원호 요구대로 승마협회를 감사하라고 지시한 사람, 그 사람 과연 누굴까요? 최소원? 그러니까 최소원을 알고 있죠? 아닙니다. 그 해답이 전 문체부 장관 유진룡의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에 박원호 연락처 알려주면서 박원호 요거대로 조치 취하라. 지시한 사람이 모철민이다 한 게 모철민 수석이 교문수석이 노태강 체육국장에게 박원호 연락처를 주면서 진재수 과장으로 하여금 박원호를 만나라 하고 지시한 그 시점이 언제다? 2013년 7월 1일입니다. 날짜가 다 나옵니다. 7월 1일입니다. 자, 유실용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은 게 2016년 12월 15일입니다. 그때 유실용 전 장관을 조사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태현 검사입니다. 김태현 검사. 근데 그 진술조서를 제가 이번에 다시 읽었습니다. 그거 읽어보니까 27페이지예요. 지금 웬만한 진술조서 이런 것들 보세요.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 가는데 유실용 장관 진술로서 27페이지고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그 문화예술계 좌파 인사들 지원 배정 그 과정 그 묻는 그런 신문이에요. 근데 진술서 뒷부분에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사직 과정, 인사조치 과정에 대한 신문이 약간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하느냐? 유실용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태강 국장으로부터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노태강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뭐냐?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 연락처를 주면서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반드시 담당 과장을 보내서 박원호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연락을 해왔다 라는 보고를 노태강 국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강 국장이 모철민 수석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은 뭐냐? 대통령 관심사항이다. 박원호 이야기 듣고 박원호 요구대로 해줘라. 딱 그거예요. 모철민 교문수석이 노태강 국장에게 박원호 연락처를 준 게 2013년 7월 1일입니다. 그럼 그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 날짜에 뭐 이런 연락을 했다 이걸 볼 게 아니고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 게 2013년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그리고 모철민 교문수석이 노태강 국장한테 박원의 연락처를 준 게 7월 1일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2013년 5월 28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딱 석 달이 지났을 무렵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한 관장이, 그 사람 이름은 당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면 이름은 다 나옵니다. 한 관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그런 사건입니다. 내용은 뭐냐? 이 관장의 아들이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 출전했는데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탈락했다는 큰 내용인데, 그 유서가 그 당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유서를 읽어보면 야, 참 태권도 협회 비리 심하구나, 이럴 수가 있느냐, 온 국민이 분노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6월 중순, 그리고 5월 28일 날 자살하고, 자, 그럼 6월 초에 계속 이게 막 보도가 되니까 6월 중순에 국무회의, 그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합니다. 그 국무회의가 32회 국무회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국무회의 자료, 검찰 조서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저도 함부로 못 봅니다. 근데 그 국무회의 자료가 이 검찰 조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대통령께서 지시한 내용이 뭐냐? 승마냐 아니냐? 그때 대통령 승마 언급했느냐 안 했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이제 모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은 정전 60주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정전된 지 60주년 그 앞두고 그때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대책 그 이야기도 하시고, 국제중학교 입학 그 부정사건 그것도 언급하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렵에 가가지고 체육계의 문제점, 경기단체 임원들이 다양한 비리에 연루된 점을 질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지시했느냐? 핵심 내용 이거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체육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 대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도 커지고 국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태권도 심판 문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는데도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새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체육계 비리를 언급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경기단체 임원들이 스포츠맨십의 표본이 되고 체육인들을 키우고 양성하기 위해 협회장 등을 맡아야 하는데, 경기단체 임원들이 협회장 등을 맡아야 하는데 다양한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기단체 임원들이 체육 발전이 아니라, 그 경기단체 임원들, 그 협회장들은 체육 발전이 아니라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협회장을 하거나 몇 명의 가족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것, 그건 우리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체육단체 협회장들이 자기 본연의 역할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하는 것이 체육 발전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원칙론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유일하게 언급하신 것은 태권도 비리예요. 자, 태권도 체육단체 협회장들의 전반적인 비리를 언급하면서 그 예로 태권도를 거론하고 있었던 것이지, 승마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냥 실력이 있는데도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새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문체부에다가 태권도 비리 그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점잖게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진룡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지시를 문체부 담당 국장, 체육국장
노태강 체육정책과장 진재수에게 지시를 해야죠. 아, 오늘 32회 국무회의 갔다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야, 이거 알아봐. 그리고 그 비리 막아. 이래 해야 됩니다. 유진룡 장관은 이 대통령 지시를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노태강 진재수 과장한테. 더욱 기가 막힌 게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는 그 모철민 교문수석, 대통령 관심사도 아닌 거예요. 승마는 관심사도 아닌 승마협회 박우로의 요구를 문체부가 들어주라, 그 엉뚱한 지시를 2013년 7월 1일 날 내린 겁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은 아니 대통령이 태권도 비리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그것도 모른 채 모철민 수석의 지시대로 쓸데없이 승마협회에 매달려 있다가 그러다 목이 날아간 거예요. 유진룡 전 장관이나 모철민 교문수석, 대통령 지시를 전부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 놓고 최소한한테 다 책임져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2013년 그 6월, 7월, 8월 그 무렵에 청와대 내부 분위기 그때는 어땠느냐, 이 부분은 정호성 진술조서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와대 내부 분위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상주 승마대회와 관련하여 경위 파악을 지시한 적은 없다.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님이 체육계 비리 척결을 처음 언급한 계기는 태권도 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편파 판정 시비 끝에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 때문이었다. 대통령님은 그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직후인 2013년 6월경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 강한 의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2달 정도 지난 2013년 8월경 대통령님이 저에게, 정호성에게 체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보라.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호성은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조홍천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는 거예요. 전달하니까 며칠 후에 조홍천 비서관이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정호성 비서관한테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교체가 바람직하다. 하는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하하. 자, 보세요. 2달 동안 대통령 6월 달에 태권도 비리 지시를 하셨는데 유진룡 장관은 아예 그 지시를 문체부 체육국장 정치관한테 지시조차 안 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게 맞는 거예요. 정청 비서관 이 보고서가. 그래, 그 보고서 올라오니까 정호성 그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올려드렸고, 그로부터 며칠 후 문체부 장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바로 대통령께서 유진룡 보고 인사조치해라 두 사람,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자, 노태강 국장, 진재수 두 사람 인사조치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 아닙니다. 유진룡 장관 때문이에요. 장관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유진룡 장관은 태권도 비리 척결 이거 대통령 지시 부하 직원들한테 전달하지 않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무렵에 2016년 12월 그 무렵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던 정유라 상주승마, 그것 때문에 노태강 진재수가 목이 날라갔고 두 사람이 대통령에 의해서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었다 하는 그런 허위 사실을 그걸 유포한 겁니다. 유진룡 장관이. 자, 유진룡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8월 21일에 있었던 대통령 대면 보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노태강, 진재수 참 나쁜 사람이더라, 인사조치하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역시 검사가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체육계의 비리에 대해서 말이 많아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으로부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지시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았고 노태강 등의 개인적인 비위, 뭐 이 부분 나중에 그 재판 과정에 다 공개됩니다. 노태강의 개인적 비위가 다 녹입니다. 노태강 등의 개인적인 비위 등도 고려하여 문책성 인사를 하라고 했다. 자, 대통령이 문책성 인사를 하라고 지시하면 끝이다 이거죠. 지시하면 끝이다. 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거 솔직히 대통령이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은 문책성 인사 지시하면 끝이고 나머지는 문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딱 진술하신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지시를 낼 때 아주 짧고 단호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절대 뭐 구질구질하게 뭐 군더더기 말을 붙인다든지 길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장관한테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더군요 그런 이야기 하실 분이 아닙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보고는 참 나쁜 대통령이군요 라고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쁜 대통령, 나쁜 사람 하는 이 표현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아니 유진룡 장관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냥 박근혜 대통령 이런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즐겨서는 그 이미지 그걸 이용해서 언론도 국민도 속인 겁니다. 자, 그러면 모철민 수석하고 박원호는 어떤 관계일까요? 유진룡 장관이 참 모철민 수석으로부터 박원호 연락처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하면은 검찰은 당연히 모철민 수석 불러야죠. 불러 조사를 해야죠. 당신 아니 박원호 연락처 어떻게 알았느냐?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대통령이냐? 정호성이냐? 아니면 최소원이냐? 아니 물어야죠. 사실을 캐야죠. 그래 유진룡 장관이 조사받던 그 2016년 12월 그 무렵에 모철민은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귀국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사를 할 수 없지만은 특검 조사가 시작되면서 모철민 수석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텔레비에 다 나왔습니다. 목도리 탁 들고 막 영국 시사처럼 말입니다. 모철민 특검이 나 조사를 받습니다. 그 조사받는 과정은 다 나와요. 조사 받으러 출석하는 그 모습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모철민에 대한 특검이 조사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 모철민을 조사를 하고 진술조서를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진술조서를 작성했는데 불리하니까 법원에 제출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철민 수석한테 박원호 관계를 추궁했다는 그 조사 기록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주성모의 진실을 알려면은 모철민과 박원호를 재조사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볼 때 태권도 비리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박원호는 이게 찬스다 해가지고 자기하고 모철민하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박원호 이게 찬스다 해가지고 이 기회에 나를 감옥으로 보낸 저 생마협회 간부들한테 내 복수한다. 그래서 모철민을 이용한 거예요.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철민을 이용해가지고 모철민이가 박원호 얘기 듣고 박원호 오늘 해줘 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박원호 요구대로 감사가 안 된 게 뭐냐? 진재수 과장이에요. 진재수 과장이 사실 확인해보고 현장 가서 확인해보니까 박원호 주장 엉터리예요. 그리고 박원호 교도소 갔다 온 전과도 있고 그래서 진재수 과장은 박원호 이 말 못 없겠다. 그러니까 모철민 교문수석의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진재수 과장은 박원호 요구를 안 들어준 겁니다. 안 들어주니까 모철민이가 박원호한테 당신 보고서 올린 거 보니까 문체부에서 올린 거 보니까 상당히 나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박원호가 바로 진재수 과장한테 전화해가 협박하고 말이야. 당신 나한테 그렇게 나쁜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느냐고. 아니 정호성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그 보고서를 알고 최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보고서 문체부에서 교문수석실에 올린 보고서 볼 수 있는 사람 모철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진재수 과장 조사해 보니까 어이구 자기네들 감추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아이고 진재수 과장 조사한 흔적 자필 진술서 하나만 받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또 조사하면은 승마의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제가 뭐 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박은호 전 전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진짜 대단하고 우리 사회에서 활동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박은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